자 보자. 봐봐. 이제 우리 이제 수열 쪽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죠? 앞쪽에 두 개 배웠던 단어는 어때? 사인, 코사인하고 넓이 파트는? 넓이는 쉬운데. 넓이는 사인, 코사인 어렵고? 아니, 사인만 괜찮아요. 사인은 괜찮고? 자, 아무튼 이제 수열 파트로 넘어왔고 이제 수원에 있는 마지막 단원이야. 수열 마지막 단원이고 오늘 배워야 되는 거 이제 등차 수열, 다음 시간에 배운 건 등비 수열, 그다음에 수열의 합, 여러 가지 수열, 뭐 점화식,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다 배우게 될 텐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수열 파트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등차 수열은 제일 쉬운 거죠. 오늘 배워야 되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이고. 근데 저희 기획 거 안 했죠? 응? 이거 했어요? 그 뭐지? 안 했어. 안 했죠?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쉬워요? 끝나기 전에 그 로직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어? 그러면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끝나고 남아. 아니 왜냐면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이걸 알려줄게. 왜냐면 안 궁금해. 그게 우리가 궁금한 애들만 남아가지고 딱 하는 거야. 이게 그건 너 수학과 가 그냥. 아 싫어요 그거. 어? 그건 싫어요. 그건 물리학자가 되든지. 그것도 싫어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왜? 쌤도 먹고 샀는데. 쌤은 통계잖아. 뭐라고? 아니 야 물리학자 너가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잖아. 온갖 이게 하는 거기에서 너한테 연구비를 제공해. 어마어마한 연구비. 야 대학교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받는 그 5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그렇게 호화롭게 산다고 생각해? 대학교 교수님들이? 아니야. 엄청난 연구비가 있다고 그분들한테. 그러면 강남 건물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영국이 강남 시세는 알고 말하는 대부분은 살 수 있다. 자, 아무튼 봐봐. 수열이라는 거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자. 봐봐. 수열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수들의 나열인 거잖아. 수들의 나열인 거고 그 중에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규칙들이 있는 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수열하고 배운단 말이지. 근데 이제 수들의 나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내가 아무 숫자를 막 나열해보는 거야. 2, 3, 5, 1, 7, 9, 11, 12, 15 이런 식으로 쭉쭉 나열된다고 생각해봐. 알겠지? 얘들도 수가 나열된 거니까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긴 해. 근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수열은 아닌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얼마 차이 나지? 얼마큼 차이 나? 얼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얘네들이 지금 이 두 수 사이의 차이, 어떤 두 수 사이의 차이가 지금 일정해 안 일정해? 아니죠. 아무런 규칙도 없어 보여. 그지? 하지만 우린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다 통틀어서 뭐라 부를 거냐면 개차라 부를 거야. 개차. 어떤 두 수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개차라고 부를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를 막 다 써내려 갔을 때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만약에 요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 이 7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거 즉 7이라는 숫자는 2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개차를 다 더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지. 저 꺼진 소리 아니냐? 죽을래? 자, 즉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될 거고 3에다 2를 더하면 5가 될 거고 5에다 마사를 더하면 1이 될 거고 1에다 6을 더하면 7이 될 거니까 결국 어떤 숫자는 이거 앞에 있는 어떤 숫자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개차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숫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꼭 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지. 얘부터 시작했을 때도 5에다가 마사하고 6을 더하면 7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수열에서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 어떤 숫자 더하기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개차의 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 이 숫자하고 이 숫자 사이에 있는 모든 개차의 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수열은 그냥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인데 그러면 등차 수열은 뭐냐면 이런 걸 의미하지. 2, 4, 6, 8, 10. 현진아 그 다음 숫자 뭐지? 12. 그렇지. 현진이도 알 수 있는 이런 숫자들. 자, 그래서 차이를 구해봤더니 여기 얼마야? 2, 2, 2, 2, 2. 모든 개차가 다 뭐지? 2죠. 그러니까 개차가 모두 다 2야. 그러니까 개차가 다 같잖아. 그래서 한문을 써서 같은 등자를 써서 등차 수열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건 내가 나열되어 있는 어떤 숫자들 사이의 차이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부르고 요 2라는 녀석. 그래서 옛날에는 얘를 선생님 때는 얘를 등차라고 배웠어. 얘네들을 우리가 선생님 때 뭐라 배웠어? 등차라고 배웠다고. 근데 너희 때는 그냥 뭘로 배우는 거야? 공차라고 배우는 거지. 공차. 왜? 공통된 차. 얘를 그래서 우리가 공차 이렇게 부르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공차를 주로 D라고 많이 표현하죠. 공차는 D라고 많이 표현해. 그러면 우리가 이 8이라는 녀석이 있는 걸 봐봐. 이 8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표현할 때 2에다가 2부터 시작해서 8까지 지금 총 숫자가 몇 개야? 4개. 4개야. 그랬더니 그 사이에 공차는 몇 개 있어? 3개. 3개 있지. 왜냐면 사람이 4명 줄 서면 그 사이에 공간은 3개가 생길 테니까.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2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가 얘는 첫 번째 있는 숫자네? 그러니까 우리는 2, 4, 6, 8, 10, 10에서 어떤 숫자들을 쭉 나열했는데 얘가 첫 번째 있는 숫자여서 얘를 우리가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있는 숫자여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는 첫 번째 있는 숫자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A1? 얘는 네 번째 있는 숫자니까 A4라고 쓸 수 있겠네? 요 3은 결국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숫자에서 첫 번째 있는 숫자를 빼서 생기는 거니까 여기를 3을 4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녀석은 사실 얘네들을 의미했던 거니까 얘를 내가 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내가 A4를 구해보면 첫 번째 항 곱하기 4 마이너스 1 이 사이에 생기는 공간의 개수 곱하기 공차 D 더 뭐가 미안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러면 얘를 좀 일반화시켜서 그러면 n번째 있는 숫자를 보자고. 내가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쭉 가서 AN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요 사이에 이루는 차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뭐로? D로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AN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다가 숫자를 더해 나갈 건데 이 개차들을 더해 나갈 건데 그 개차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 개차가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2를 5번 더한다는 걸 2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n번째 있는 숫자는 첫 번째 있는 숫자에다가 공차 D를 더해 나갈 거야. 몇 번 더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요 사이에 공간은 몇 개 생기는 거지? 그치? n-1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라고 하고 우리가 얘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책에서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A10을 구하려면 반드시 A1을 구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데 얘가 얼마가 될 테니까? 얘가 9가 될 테니까 9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구한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봐. 내가 봐봐. 1, 3, 5, 7 쭉 해서 이렇게 가는 수열 AN이 있다 치자. AN이. 그죠?
이때 내가 궁금한 게 A10이었던 거야. A10. A10.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A10은 A1 더하기 N-1에 공차가 얼마지? 2니까 1 더하기 9 곱하기 2는 19.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푼다고. 맞지?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 A1이 A1을 알려주면 안 되지? A5가 9고 D가 3일 때 A20을 물어봤다 치자 이렇게. 뭐라고? A5가 9고 D가 3일 때 A20을 물어봤어.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구해. A5는 A1 더하기 N-1에 3일 거고 얘가 지금 A5니까 얘가 지금 4일 테니까 A1 더하기 12가 9가 되는 거고 그러면 A1이 얼마가 되는 거지? 마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이 마3이니까 그러면 너는 A1 더하기 19D가 될 테니까 마3 더하기 19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57이니까 얘가 54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구한다고. 이렇게 구하는 거 맞아 틀려? 이렇게 구하는 게 맞잖아, 그지? 맞는 거긴 한데 생각해봐. 내가 A20을 물어봤잖아. 내가 A20을 물어봤고 요 사이에 A5가 있고 이 사이에 숫자들이 있고 요거 앞에 A1이 있는 상태로 나에게 D가 3이라고 알려줬으면 그냥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서부터 공차를 쭉 더해나가도 얘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A20이라는 요 녀석은 A5 더하기 요거부터 요거 사이에 공간이 몇 개만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5번째 있는 거부터 20번째 있는 거 사이에 공간은 몇 개 생겨? 14개. 15개 생기죠. 숫자가 16개인데. 맞잖아. 생각해봐. 얘가 A1 더하기 N-1D거든? 요 녀석이 얘에서 얘 뺀 거야. 맞잖아. 그러면 A20은 A5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니? 20-5 곱하기 D에서 끝내시면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이거를 계산 안 하고 자꾸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A1을 구하고 A1에다가 얘하고 해서 다시 문제를 푼단 말이지? 아니죠. 조금 전에 요 녀석 같은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지 그냥 9 더하기 15 곱하기 3 해서 54 이렇게 풀고 끝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서 거의 대부분 A1을 가지고 식을 다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A1을 구하고 넘어간단 말이지. 하지만 그럴 시간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거야. A에는 AM 더하기 이거 N-M에 D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A50을 물어봤는데 A10을 알려줬다면 A10 더하기 40 D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고 끝내셔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배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넘겨봐 현진아. 불 안 꺼요 이게? 잘 안 보일려나? 봐봐. 자, 좀 전에 우리가 AN이라는 요 녀석은 A1 더하기 N-1D 이제 이렇게 불렀었잖아. 내가 요 녀석을 좀 전개해 볼게. 내가 얘를 전개하면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얘는 정해져 있는 녀석이지. 공차도 정해져 있는 녀석이지. 그러면 여기서 변할 수 있는 문자는 뭐밖에 없는 거지? n인 거지. 즉 n이 변수인 거지. n이 변수인 거야. 그러면 이 an이라는 녀석은 변수 n에 대한 1차식인 거네. 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따라서 기하학적 의미는 직선이야. 기하학적 의미는 직선이죠. n에 대한 1차식인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an이라는 녀석을 봤더니 pn 더하기 q라고 해서 an이 지금 직선이 아니야. n에 대한 1차식인 직선이죠. 그러면 너희는 얘를 보자마자 너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an을 정리해봤더니 걔가 dn 플러스 이렇게 시작하면서 n에 대한 1차식이긴 한데 직선 기울기가 얼마지? 그러니까 1창의 개수가 공차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 an이 n에 대한 1차식인데 pn 더하기 q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공차가 p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맞아? 다시 하나 더. 그러면 얘가 an이라는 녀석이 등차 수열의 항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저 an에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a1이 되는 걸 거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걔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겠네? 맞아? 그럼 a1은 p 더하기 q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a2는 2p 더하기 q가 되면서 얘에서 얘를 빼보면 d가 p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맞죠? 자, 그래서 1번 맞아서 틀렸어. 1번이니까 A1을 의미하는 거니까 n에다 1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잖아. 1 집어넣으니까 맞았고요.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맞았고요. A2하고 A3이 서로 같대. 그럼 A2하고 A3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공차가 0이라는 얘기인 거겠지. 맞잖아. 항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니까. 4번은요. 왜 틀렸죠? P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P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P가 양수라면 얘는 맞는 말이지만 P가 음수라면 숫자가 갈수록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는 얘기인 거고. 얘는요. 이 A1이면 누구야? 이 A1이면? 요거 얘를 2배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얘 2배 하면 얼마야? 2P 더하기 2Q가 되는 걸 거고 마이너스 A2는 여기다 2 집어넣는 요거잖아요. 요거. 얘에서 내가 빼면 2P 마이너스 Q가 될 테니까 얘는 Q에서 얘는 맞았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넘겨주세요. 자, 항 또는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대. 봐봐. 넘겨주세요. 문제 풀면서 얘기합시다. 봐봐. 내가 A3이 3이래. A7이 19래. 나한테 뭘 물어봤지? A20을 물어봤지. 그러면 얘는 A1이 필요해? 필요 없다고. 많은 아이들이 얘를 이렇게 풀어요. 선생님, 저는 당연히 이 정도는 A1 더하기 2D가요. 3이고요. A1 더하기 6D가요. 19고요. 연립방정식을 풀면요. 아래 거 위에 거 빼니까 얘가 4D가 될 거고요. 얘가 16이에요. D는 4고요. D가 4니까요. 여기 4를 집어넣으면 A가 A1이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A20은 지금 머릿속에 나 저렇게 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자, 그러면 A20은요. A1 더하기 19D가 되는 거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5 더하기 19 곱하기 4를 하면요. 얘가 76에서 얘가니까 72예요, 선생님. 저 똑똑하죠? 이렇게. 71이야? 쌤 저랑 같이 파란색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다른 데 배우면 돼. 얘는 71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요 녀석들의 관계를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A7은 A3 더하기 얘에서 얘 빼면 4가 되는 걸 거고 곱하기 D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9니까 19는 3 더하기 4 곱하기 D가 되는 걸 거고 D가 얼마인 걸? D가 3이 되는 것만 알면 된다고. 그런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내가 다시 식을 세우면 A20은 A7 더하기 13D잖아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끝난 거죠. 얘가 지금 19 더하기
13 곱하기 4가 될 거고 19 더하기 52니까 얘가 얼마? 71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책에 지금 A1이 자꾸 설명되어 있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자꾸 A1을 거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수열의 성질이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성질은 첫 번째 항을 가지고 두 번째 항을 걷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어떤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몇 번째 항부터 시작하든지 우리는 그 녀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 건 모든 항 사이의 관계인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A1을 거쳐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고등 과정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A1을 거쳐서 누군가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고 걔네들한테 이렇게 어떤 관계를 너희 스스로 찾아봐 그러면 찾기 싫어하니까 그냥 공식화 시켜놓은 것밖에 없어. A1을 통해서 뭔가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넘겨주세요. 뭐야? 넘어갔어? 터프예요? 터프해주세요. 왜요? 이번 유형에 터프가 없나 본데요? 자, 3번 봅시다. 3번 유형 빨리 유형 제목이라도 보여줘. 유형 제목은 봐야지.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3번인가? 이거 유형 3번인가 모르면 안 된다고. 나안 보일 것 같은데요? 촬영한 걸로는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전자칠판을 설치할지도 몰라. 이강이 왜? 그럼 쓰는 맛이 안 나요. 어? 물론 제가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원에 한 대가 들어온대. 근데 그게 부원장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보면서 선생님이 쓸 생각이 있으면 주겠습니다. 이래서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 강의에 설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원래 두 개서 한다지 않았어요? 뭐 수업 어디? 여기서 한다 했잖아요. 맞아요. 아 여기 공유기 설치했어요? 설치 안 했어. 아니, 성민쌤 강의실 아직 책상이 안 바뀌었잖아. 맞아요. 너희 그 요만한 책상에서 수업하면 힘들잖아. 네, 저는 절대. 과학은 책이 조그마고 뭔가 연습장도 필요 없지만 수학은 연습장도 필요하고 책상도 커야 되잖아. 가고 싶어도 가면 큰일 나죠. 자, 절대값 항이 주어진 등차 수열. 왜? 넘겨줘 빨리.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 공차가 양수라는 건 뒤로 갈수록 항들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겠지? 자, 공부했을 테니까 예성아,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두 개가 절대 크기가 같고 음. 뭐가 달라요. 크기하고 부호가 달라요.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아직 우리가 등차 중앙은 아직 안 배웠지만 예성이 말을 좀 풀어가면 얘하고 얘가 있는데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야.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A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누구 하나가 비어있네? 그럼 H7이 얼마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H7이 0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H7이 A6보다 크잖아. 그러면 A6은 얼마라는 얘기야? 마3이라는 얘기인 거죠. A6이. 그러니까 A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7이고 A6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D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지? D가 3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A7은 A2 더하기 5D잖아. 이렇게. 근데 A7이 얼마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어떻게 풀라고? A를 넣었어. 그런데 A6이 마이너스 A8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아이들이 이렇게 풀죠. A1 더하기 5D하고 여기 몇 D가 있는 거니? 그럼 더하면 12D가 얼마 0?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A 더하기 6D가 얼마? 0. 그래서 얘가 지금 얘가 A7인 거잖아. 이렇게. 맞잖아. A1에다 6D를 더하면 얘가 A7인 거잖아. 대박. I can't understand.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제 원래 머릿속에 이제 이런 연산을 거치면서 H를 0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 가운데 있는 녀석이 0이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그죠? 공차가 양수니까. 자, 다음은요. 넘겨주세요. 왜 뒤로 가는데? 자, 잘 읽어내.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 넘겨주세요. 자, 첫 장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처음으로 얘가 음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나는 지금 AN이 이렇게 되는 녀석 중에 처음으로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최소의 정수 n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내가 AN을 알고 있으니까 AN 첫 번째이 100인 거니까 AN은 10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최소 n값을 구하면 되는 걸 거고 103 마이너스 3n이 이렇게 되는 n값을 구하면 되는 걸 거고 3n이 103일 거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n은 34. 얼마 얘보다 큰 정수인 거잖아. n은 얼마가 되는 거죠? 35. 그죠? 최소의 정수는 35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35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됐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넘겨주세요. 자, 봅시다. 보니까 두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는 3의 배수에서 1 빠지는 녀석인 거고 B는 5의 배수에서 2가 빠지는 녀석인 거네. 그죠? 근데 내가 얘를 봤더니 난 얘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X가 N에 대한 1차식이고 직선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일 거고 A1은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B는 3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수열이라는 얘기인 거겠지. 그럼 얘는요? A1은 얘는 B라고 씁시다. B1은 3이고 D가 얼마인? 5인 거겠죠. 근데 교집합에서 원소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이 AN이라고 하면 AN이 처음보다 100보다 커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는 3의 배수와 관련이 있고 얘는 5의 배수와 관련이 있잖아. 그럼 쭉 적어볼게. A1은 1부터 집어넣으면 얼마? 2, 5, 8, 11, 14, 그 다음에 17 얼마가 되는 거니? 20, 23, 26, 29 뭐 이렇게 가는 녀석인 거겠지? B는요? 3, 8, 13, 18, 23, 28 이렇게 가는 녀석일 거 아니야? 처음으로 이제 근데 얘하고 얘가 지금 뭐가 됐으면 좋겠대? 겹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겹쳐지죠? 또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뭐 어딘가 나오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직선하고 어떤 직선이 만나서 걔네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직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곱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얘도 지금 분명히 등차 수열일 거야. 그지? 여기서 갈 때 얼마를 건너뛰고 있는 거지? 1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도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와 관련된 녀석의 교집합인 거니까 어떤 녀석에서 딱 만나. 그 다음에 같은 수가 되려면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를 우리가 뭐라 부르니? 3하고 5의 공배수가 되는 거잖아. 당연히 15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아, 너 공차가 15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녀석 AN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이 8이고 공차 n-d에다 공차가 15가 됐는데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니까 최소의 정수 n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자, 15n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넘어가면 107이 될 거고 n은 15분의 107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지? 얘가 7점 얼마인가? 7점 얼마잖아요. 얘가 120일 때 8인 거니까. 그죠? 그럼 n이 얼마면 되는 거지? 8. 그래서 8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넘겨주시죠.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봐봐, 넘겨줘. 봐봐. 이거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문제 풀 때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유형이긴 해. 봐봐. 73부터 169 사이에 31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걔를 내가 A1부터 A31이라고 불렀잖아. 그럼 요게 지금 총 몇 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33개. 33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빨리 요 녀석을 B1, 얘를 B2, 얘를 B3 이런 식으로 쓰고 요 녀석이 B32, 얘가 B33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169, 즉 B33이라는 녀석은 B1, 73 더하기 여기가 총 33개의 숫자인 거니까 요거 사이에 공간 몇 개 존재해? 32개 존재하죠. 32, 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얘 넘기면 얼마? 96? 은 32, D가 될 거고 D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요 문제를 푸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그러면 A13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항이 73이고 12에다가 이렇게 풀고 실수한다는 얘기야. A13을 물어봤잖아. A13을 물었으니까 B의 입장에서 얼마야? 14니까 우리는 B14를 구해야 되고 걔가 73 더하기 13 이런 식으로 이제 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 오케이? 오 진짜 실수하다 큰일 났다. 아 근데 근데 이제 요 녀석은 이렇게 한번 너희가 처음 한두 번 실수하고 맞다 실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신경 쓰게 되긴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문제 풀고 틀린 거 없는데 검사할 때도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넘겨주세요.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이런 거지. 봐봐. 내가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A5, A6, A7 쭉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다 쳐보자고. 내가 지금부터 이 녀석을 그냥 A1이라 부를 거고 얘는 A1 더하기 D가 될 거고 얘는 A1 더하기 2D가 되겠지? 얘는 A1 더하기 3D가 될 거고 얘는 A1 더하기 4D, 얘는 A1 더하기 5D, 얘는 A1 더하기 6D가 되겠죠. 등차 중앙이라고 그랬으니까 난 요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웃하는 세 개를 한번 보려고 그래.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야? 그 녀석을 얘로 표현할 수 있죠. A1 더하기 A3은 가운데 있는 녀석의 2배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A2는 2분의 A1 더하기 A3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할 때, 계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1 플러스 마지막 번째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하면 그 녀석은 항상 가운데 있는 녀석이랑 똑같다고, 2배랑. 그래서 우리가 걔를 공부할 때 항의 개수 곱하기 가운데 값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등차 수 너희한테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자, 근데 그럼 이제 내가 요 녀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게. 요 녀석 입장에서 보면 얘를 가운데로 갖는 녀석은 얘하고 얘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A3하고 A5를 더한다면 2로 나누면 돼. 즉
얘를 2배 하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랑 똑같아. 근데 얘를 가운데로 갖는 녀석이 꼭 얘하고 얘밖에 없는 거니? 아니지. 요 녀석들의 관계도 얘가 가운데 있는 녀석이잖아. 그러면 얘를 2배 하면 이거하고 이걸 더한 거랑도 같지. 얘를 2배 하면 얘하고 얘를 더한 것도 같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까지 합을 구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몇 배 한 거랑 똑같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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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즉 얘가 총 몇 번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지. 7번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더한 녀석이 이거 2개고 이렇게 더한 녀석이 이거 2개고 이렇게 더한 녀석이 이거 2개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을 가운데 있는 녀석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던 거야. 가운데 있는 값 곱하기 항의 개수. 아직 우리 등차수열의 합 안 배웠으니까 기억 안 나도 돼. 자, 아무튼 등차 중항이라는 건 나를 기준으로 내 양옆에 똑같이 떨어져 있는 두 녀석을 더하면 나의 2배. 이게 등차 중항. 오케이? 나를 기준으로 어떤 값을 기준으로 양옆에 똑같이 떨어져 있는 녀석 2개를 더하면 나의 2배. 왜? 내가 중앙 가운데 있는 녀석인 거니까. 오케이? 자, 넘겨줘. 그러니까 네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은 2배 하면 얘 이렇게 더한 거랑 같은 건가?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7인 거죠. 그럼 이거 다 더한 건 얼마야? 왜 고민해? 35여야지. 이 B란 녀석이 전체의 딱 가운데잖아. 가운데 곱하기 항의 개수. 가운데 곱하기 항의 개수. 그러니까 얘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아이들도 존재해. 선생님, 등차 중앙에 의하면 2B가 이렇게 2개를 더한 녀석이랑 같잖아요. 그럼 2B가 14가 되는 거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B가 7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 녀석도 얘가 가운데잖아. 맞지? 그러면 A하고 C를 더한 것도 결국 2B잖아. 그러면 2B, 2B, B. B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죠.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B를 딱 구하면 B 곱하기 5 해서 35를 구하시면 돼.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구하기도 해. 선생님 얘가 7이잖아요. 그럼 얘를 2배 하면 얘하고 얘 더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선생님. 얘가 11이니까 얘를 2배 하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니까 얘가 22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얘네 다 더하면 되잖아요. 틀린 거 아니라고. 그치? 또 하물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무슨 얘가 등차수열인데 얘가 4번째고 얘가 3번째인 거니까 요 사이에 2D가 존재하는 거고 2D가 지금 현재 얼마인 거야? 8인 거죠. 그럼 D가 얼마지? D가 4인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7인 거고 얘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되죠.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지. 이런 문제들이야. 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었던 게 뭐야? 등차? 중앙이었던 거고 얘가 7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 녀석이 7의 2배, 14인 걸 아니까 더하면 21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넘겨주세요. 빗변의 길이가 2인 어느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죠. 직각삼각형이 있고 내가 얘를 세변의 길이가 있는 건데 세변의 길이가 차례대로 뭘 이루고 있다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고 얘를 C라고 놓으면요. 2B는요. A 플러스 C예요, 선생님. 잘했죠. 그 다음에 C의 제곱은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선생님 근데 문자가 3개인데 지금 식이 2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B는요. A 플러스 어쩜 D가 되는 걸 거예요. 어차피 뭐가 잘 모르겠으니까 공차 D라고 놓고 C는요. B 플러스 D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 문제 풀고 뭔가 선생님 복잡해서 못 풀겠어요. 이런다고. 봐봐. 내가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내가 뭘 이룬다고?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그지? 그럼 근데 빗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1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얘를 뭐라고 들 수 있지? A, 얘를 B? 맞아? 그러고 나서 선생님 2B는요. A 플러스 2예요.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4죠.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죠. 이렇게 문제 풀면 되지.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그잖아. 왜? 아니 얘는 한 변에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도 돼.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풀죠. 얘를 A라고 두고 얘가 가운데 있는 녀석 얘를 A라고 두면 얘를 A-D라고 두고 얘를 A 플러스 D라고 두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A, B, C로 정하지 않고 세 변의 길이를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문자가 몇 개 들어가지? 문자가 2개 들어가지. 근데 A, B, C로 놓으면 문자가 몇 개 들어가지? 3개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오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A로 잡고 하나를 A 플러스 D, 하나를 A 마이너스 D라고 잡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 문제에서는 얘 하나를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고. 그죠? 넘겨주세요. 그럼 그냥 계산해봐. 다 알 수 있는 녀석들인 거니까. 등차 중앙의 활용 넘겨주세요. 수도쿠네요. 이건 너희가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해야죠 당연히. 넘겨 빨리. 이건 너희가 해. 너희가 해보고 안 되는 것만 질문해. 빨리 넘겨. 아니 얘 아예 다음 용으로 넘어가자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여기서 나왔네. 그죠? 넘겨주세요.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 각 수의 제곱의 합이 56.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두시면 안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고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56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 지금 내가 식이 몇 개밖에 없지? 식이 2개밖에 없지. 근데 문자 몇 개지? 3개지.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지. 물론 A, B, C라는 녀석이 뭐 어떤 또 다른 조건을 주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수는 있겠지. 선생님 무슨 왜 얘가 A 플러스 D가 되고요. 얘가 A 플러스 D가 되고요. 얘가 A 플러스 2D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얘 문자 2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당초에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인 거지. A가 있고 A 마이너스 D가 있고 A 플러스 D라고 두면 지금 이 세 개의 숫자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합이 얼마라고? 합이 12인 거잖아. 그러면 우린 D가 없어져요. 3A가 얼마인 거니까. 3A가 12인 거니까 A는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런 다음에 4-D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 플러스 D의 제곱이 56인 거니까 16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D의 제곱이니까 2D의 제곱 끝나는 거죠. 마이너스 8D랑 플러스 8D는 없어질 테니까. 얘가 56이 될 거고 얘가 48이니까 넘어가면 얘가 8이 될 거고 D의 제곱이 4니까 D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4니까 만약에 D가 2라고 하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6이 되는 거고 D가 마이너스 2였다면 얘가 6이고 얘가 4고 얘가 2였던 거겠지. 세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수의 곱은 얼마다? 4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수면 우리가 이제 수의 설정을 배우는 거야. 수의 설정. 세수가 되면 그 세수의 합이 0이 되도록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는 얘네 그 숫자를 설정할 때 얘네 합이 0이 되도록 설정하는 게 좋다고. 뭐가 0이 되게? 합이 0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있는 녀석을 A라고 놓으면 세수일 때는 얘가 A-D가 되고 얘가 A 플러스 D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다소수는 A라고 두고 A-D가 되면 A 플러스 D가 될 거고 A-ED가 될 거고 A 플러스 ED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5개를 설정하면 이거의 합이 얼마야? 5A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녀석에서 D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내가 아까 세수합이 빵이라고 했구나. 그 공차합이 빵이 되게.
그럼 내수일 때는 어떻게 돼? 내수일 때는 공차합이 빵이 되게. 내수일 때는 어떻게 설정해야 돼?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그럼 여기가 몇 D 차이야? 여기는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4개 숫자일 때는 그냥 공차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공차를 2D라고 생각하시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 공차가 빵이 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오케이? 우리는 문자를 조금 쓰는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현진. 자, 이거 어디 교과서에도 나오던데. 5대 20대 수학 문헌인 아메르 파피루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 5사람에게 120개의 빵을 나누어 주는데 각자 배당받은 몫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은 사람의 몫의 합이 나머지 3사람 몫의 합의 7분의 1이 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나는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니? A 5개잖아. A 플러스 3D. 왜 3D야? 2D지. A 플러스 2D 더하기 A 플러스 D 더하기 A 더하기 A 마이너스 D 더하기 A 마이너스 2D. 얘네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을 싹 다 더했을 때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12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5A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지? 120이라는 얘기죠. 그럼 A는요? A는 24야. 그러니까 나는 A 플러스 이거 24 플러스 2D 24 플러스 D 24 마이너스 D 24 마이너스 2D가 되는 건데 가장 적게 배당받은 사람과 그 다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2개를 더하면 이 녀석이 몇 분의 몇이래? 7분의 1이래. 그러면 이 녀석은 전체 8분의 1인가? 맞잖아. 얘네 둘을 더한 게 이거의 7분의 1이라며. 얘네 둘 더하면 이거 이만큼의 7분의 1이라며. 그러면 얘가 이거 7배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체 8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봐라. 내가 얘를 네모라고 둬. 이 네모가 이거의 몇 분의 몇이라고? 그럼 얘가 7네모일 거 아니야. 그럼 전체가 얼마야? 8네모니까 얘는 전체 8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120 곱하기 8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더하죠. 48 마이너스 3D가 얘가 얼마야? 25? 아니 15? 15? 넘기면 얼마니? 넘기면 얼마야? 33? 아, 산수가 안 돼. 3D, D 얼마?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인 거니까 얘가 지금 얼마야? 22가 되니까 40? 6개 이제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지? 은진아? 요거. 수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 지금 이거 망설였어. 내가 잘못 계산한 줄 알았어. 이거 넘기면 23? 뭔가 잘못 계산됐는데. 자, 넘겨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산수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영어보다요? 어? 영어보다요? 아, 그건 빼고. 수학에서. 식 세우는 게 더 쉬워요? 식 세우는 게요? 더 쉽죠. 아, 나는 산수는 못하겠어. 내가 살면서 절대 극복 못할 거. 첫 번째 영어. 두 번째 산수. 쌤 구멍을 안 했었어요? 아, 선생님 아이템풀 했어. 아이템풀. 근데 선생님 딸 요즘에 아이템풀 시키려고 봤더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 아이템풀. 그 아이템풀을 왜 했냐면 선생님 어릴 때 아이템풀을 하면 그 무전기를 준대. 무전기. 요즘에는 무전기 하면 요즘에 무전기를 쓰지.
그때는 정말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하고 여기 안테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무전기를 준다 해서 엄마를 졸라서 이제 아이템풀을 했어.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거 우리 집에서 바로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도 안 돼. 무전기라고 그거 받아서 좋다고 막 그거 가지고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친구랑 막 놀고 그랬는데 요즘 같으면 진짜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 나 진짜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아이템풀을 한 다음에 공부는 하기 싫잖아. 그래서 아이템풀이 이게 맨날 이제 배달이 오면 그걸 먼저 내가 가서 탁 해서 비닐 탁 뜯은 다음에 책상 가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그때 내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숨겨. 그래서 하나도 안 풀어. 차곡차곡.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모님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냥 대놓고 안 하면 되거든. 근데 내가 이 무전기 때문에 이거를 해달라고 한 게 이제 내 마음 속에 뭔가 좀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지. 그걸 내 책상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께서 그걸 탁 확인한 거지. 비닐은 뜯어져 있는데 정말 깨끗한 교재가. 그래서 그때 한 번 혼나고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비 오는 날 성적표를 몰래 벌었다가 걸려갖고 한 번 혼나. 태어나서 한번 부모님한테 처음 맞아봤어. 우리 부모님은 안 때리거든. 한 번도 안 맞고 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적표를 딱 했는데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양가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수미양가였으니까 수미양가 시절이니까 선생님 때. 그러니까 너희 때는 A, B, C, D, E 이런 게 있는데 E가 가야, D가 양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인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인가 그래. 그 방학식 하는 날 이게 비가 왔다고. 그때는 그 실내 주머니라는 게 있었어. 요즘엔 그런 거 없지. 실내 주머니가 있었어. 우리가 고등학생이라고 맞지? 그래서 초등학생들 비가 오는 날 성적표를 딱 봤는데 탁 요런데 양가가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걸리면 혼나겠다. 그래서 그거를 성적표를 실내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돌리다가 촥 던지고 갔어.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실내 주머니 잃어버렸어. 근데 실내 주머니에 성적표를 넣어놨는데 나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아시잖아. 부모님이 알고 있는데 너 그 시험은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어? 그래서 나 엄청 잘 봤어.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어머니께서 근데 성적표니까 얘가 이걸 잊어버렸다고 그래도 믿어주셨는데 친구가 우리 옆집에 사는 친구가 오는 길에 그게 내 거라는 걸 어찌 알았는지 오는 길에 그래서 그걸 주워갖고 하필이면 그 안에 성적표도 있고 이름표 이렇게 붙으니까 내 건지 알잖아. 이걸 딱 들고 이제 우리 집에 갖고 온 거지. 명렬아 너 이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다 막 엄청 잘 봤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딱 여니까 양도 있고 가도 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별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처음으로 맞아봤어.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그 애기나 이렇게 애들 너무 좋아하고 절대 손을 안 대시거든. 처음 맞아봤어. 엉덩이를. 그게 태어나서 처음 맞아본 일이야. 부모님한테. 처음이다 마지막. 처음이 맞아. 그래서 차라리 거짓말을 치지 말자. 때려요? 선생님 애기를? 어떻게 때려 애기를? 지금 선생님 애기를 때리면 내가 지금 만약에 우리 애기를 살짝 이렇게 때리잖아. 그럼 나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아동학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 아동학대를 신고할 권리가 있어. 의무하고. 우리 애기가 만약에 멍이 들어 있잖아. 그럼 신고해. 그럼 나는 잡혀가는 거야. 자. 멍들 때까지 때릴까요? 요즘에는 세상이 무서워서 우리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체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던 시대야. 얘기했잖아. 선생님 여기 고등학교 때 여기 책상 2개 이렇게 있고 교탁 여기 있는데 여기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펜 좀 빌려줘. 그래서 친구한테 펜 딱 빌려주는데 선생님이 날 봤어. 딱 봐서 딱 보여드렸더니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었겠지? 김영기 씨, 그지? 그 너희는 부모님이 얘기할 때도 형제끼리 그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딴짓하니? 나와. 그래서 나갔어 이렇게. 선생님이 부모님이 아니잖아. 좋아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항상 여기 30cm 정도 되는 요만한 자리를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손으로 탁 잡고 나면 남는 게 한 20cm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엎드려 뻗쳐 하는데 그거를 진짜 한 30몇 대 맞았나 봐. 30몇 대 맞았는데 이게 때린 맛이 안 나겠지, 짧으니까. 한 30몇 대를 때리더니 화가 안 풀려. 내려놓고 마이를 벗어서 여기다 이렇게 탁 해서 여기다 놓고 넥타이 좀 푼 다음에 그때부터 손발이야. 그때부터 손발이야 그냥. 그래서 그때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 그러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멍들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부모님이 물어봐. 그래서 왜 맞았어? 그래서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았어. 그럼 부모님이 하는 말.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그 시대는 그러고 끝이었어. 요즘 같으면 난리 나잖아. 그 시대는 너가 맞을 짓을 했겠지. 너가. 쌤, 분필 맞아봤어요? 분필? 분필을 왜 맞아봐? 자는데 자면을. 형. 분필 갖다 때리는 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때 우리 때는 탁 나와. 이만한 몽둥이 갖다 때렸지. 그랬어 우리 때는. 많이 맞았어.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거의 한 25, 선생님 고등학교 때니까 거의 한 25년이 다 돼가는 얘기인 거잖아. 너무 옛날. 너희가 당연히 선생님은 20년 전에도 대학생이었으니까. 나이차이 너무 많이. 깜짝 놀랐다니까 그때 그 조교쌤 새로 왔는데 몇 학번이에요? 그래서 21학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21학번?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내가 대학생 때 태어난 아기가 대학생인 거야. 아,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아, 빨리 이제 문제 풀어야 돼 빨리. 새 실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고 새 실근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근과 계쇄관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게 얼마야? 새 실근이니까 내가 하나를 A-D라고 두고 하나를 A라고 두고 하나를 A 플러스 D라고 두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니까 3A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지? 6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A가 얼마? A가 2란 얘기네.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는 거고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D를 계산하면 걔네들을 싹 곱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계산 생략 시간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선생님 8시 7분이에요. 빨리 넘겨줘 빨리. 큰일 났다. 못해. 이제는 터프 문제 안 풀어봤듯이 뭐. 안 돼. 자,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인데 얘도 사실 공식 하나만 외우면 끝나는 거죠.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어떻게 되지? 2분의 n a1 더하기 l인데 이 l이 뭐지? 얘가 마지막 항이잖아. 얘가 마지막 항인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SN인 거잖아.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우리는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보통 SN 이렇게 표현을 하죠. A1 더하기 A2 더하기해서 AN까지. 그 녀석을 너희가 뒤쪽에서 배우는 시그마를 갖고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서 N까지 집어넣은 거에 대한 시그마, 서메이션. 시그마 그리기 너무 어려워.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사실 얘도 시그마 S, 얘도 S야, 얘도 S. 얘도 S고 얘도 S인 거니까 같은 의미를 갖는 녀석이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녀석 봐봐. 얘가 마지막 번장인 거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겠니? N번장이 되는 거겠지. 얘가 N번장이 되는 걸 거 아니야? 맞니?
그럼 내가 SN을 내가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2분의 n에다가 A1 더하기 AN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항의 개수가 n이니까 AN이 마지막 번째 항일 거고. 그럼 우리가 이 AN은 구할 수 있잖아. 뭐지? 일반항인 거니까. A 더하기 N 마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거지. 2분의 n에다가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2A1 더하기 N-1에 D 이렇게 이제 공식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녀석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고. 항의 개수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등차 중항에 의해서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가운데 항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가 등차수의 합이 되는 거고. 그죠? 요 AN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됐는데 요 녀석이 이제 너희가 자주 쓰는 등차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죠? 이 공식을 안 외운다는 건 정말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인증하시는 거야. 등차수열의 일반항하고 등차수열 합공식을 안 외우고 있다는 얘기는 선생님 저 공부를 1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를 남겨주세요 라는 의미야. 현진아 알았지? 아, 저 외웠어요. 자 봅시다. 넘겨줘.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30이래. 그러니까 30은 SN이 되는 거고 2분의 첫 번째 항이 뭐 얘가 항의 개수니까 30이 될 거고 첫 번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12 더하기 n-1이니까 19에다가 얼마를 이렇게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2분의 항의 개수 n 2A1 더하기 20분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가 되는 거고 그래서 15 곱하기 응? 뭐가 합이 29야? 저 29가 맞아요? 아 미안해 문제를 아예 잘못 봤어. 뭘 푸는 거예요? 자 n항까지 합이 30이래. n항까지 합이 30 미안해. 30은 SN이 되는 거고요. 2분의 n에다가 마이너스 12 더하기 n-1에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양변을 곱해지니까 60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거니? 2n 제곱 2n에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4n 맞아? 그러면 2n의 제곱 마이너스 14n 마이너스 60이 n 네. 그럼 n의 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30이 0이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얘 얼마면 되는 거니? 10하고 3? n 마이너스 10하고 n 플러스 3이 얼마? 0. n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n은 10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안 푸니까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n이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너희가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내가 an을 정리한 게 이렇게 됐었지. d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뒤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럼 sn이라는 녀석을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2분의 n에다가 2a1 더하기 n-1d가 되는 거고 내가 얘를 정리하면 2분의 dn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2a1 마이너스 dn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부분분수 해보면 2분의 d의 n제곱에다가 더하기 2분의 2a1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얘를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어. 2분의 d의 n제곱에다가 어떤 녀석이 오고 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위에 더하기죠? 뒤에 제곱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AN은 N에 대한 몇 차식? 아니 AN은 N에 대한 1차식인 거고 1차식의 개수가 공차야. SN은 C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은 없고 최고차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죠. 그러면 나 요 녀석 보자마자 AN 바로 구할 수 있지. 공차니까 2N에다가 맞니? 1 집어넣었을 때 얘여야 된다며. 그럼 뒤에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AN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놓고 너희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30은 2분의 N에 그죠? 마이너스 12 아니지? 아이고 첫 번째 항 더하기 AN인 거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N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맞죠? 2분의 N 첫 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근데 얘를 조금 더 나이스하게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지. 선생님 그러면 공차가 2인 거니까 SN을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SN은 2분의 D라 그랬으니까 여기 2가 올 거고 N의 제곱에다가 별표 N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우리는 어차피 S1이라는 녀석이 A1하고 같은 거잖아. 얘가 첫 번째 항만 더해달라는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죠? 맞아? 그럼 별이 얼마가 되는 거니? 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아, 미쳤네 진짜. 왜 그래? 마이너스. 자꾸 잘못 봐 이거. 자 그럼 얘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어야 되니까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7. 그럼 SN이 N제곱 마이너스 7N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30이 되는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를 하면 N이 1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AN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 D가 되는 거고 SN이라는 녀석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D가 되는 거야. 2분의 D. 그리고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 없어. 상수항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만약에 SN이 뭐 AN의 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C 만약에 이런 녀석이 등차수열의 합으로 존재한다면 얘가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나온다면 우린 지금 얘는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있지?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의 합을 이루는 거야.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야, 이 녀석.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등차수열은 합을 구했을 때 상수항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등차수열은 걔를 가지고 뭘 구하게 되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 상수항이 존재해. 오케이? 이건 좀 디테일한 건 뒤쪽에서 또 나올 테니까. 자, 넘겨주시죠. 터프 넘겨줘. 문제 풀고 질문해, 다음 시간에. 자. 앞에 거 유형을 보여달라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등차수의 합인 거잖아. 그죠? 두 등차수의 합인 거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넘겨주세요. 봐봐. 두 등차수의 AN, BN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각각 이렇게 부르겠대. 그러면 나 지금 요 녀석은 AN에 대한 N번째까지 합이고 얘는 BN이라는 어떤 등차수열의 N번째까지 합인 거잖아. 100번째까지 합. 그럼 내가 얘를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얘를 C1 A1 더하기 B를 그냥 C1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요 녀석은 내가 CN이라는 어떤 수열에 1항부터 100번째까지 합을 그냥 내가 PN이라고 이렇게 불러볼게. 이렇게 PN이라고 이렇게. 결국 그런 PN이 1000이라는 얘기인 거지. C1은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P100이라는 요 녀석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건가? 2분의 항의 개수 100, 첫 번째 항 3 더하기 요 녀석
C100. 첫 번째 항 더하기 100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맞죠? 그 녀석이 얼마라는 얘기인 거지? 얘가 100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정의한 거야. 나는 CN이라는 녀석을 AN 더하기 BN이라고 놓고 1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 맞지? 요 녀석을 내가 1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n에다가 1, 2, 3, 4, 5 해서 100까지 집어넣은 녀석 싹 다 더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을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A2 더하기 B2 더하기 A3 더하기 B3 더하기 쭉 해서 A100 더하기 B100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요 녀석의 합이라는 얘기인 거지. PN.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잖아 우리가. 근데 내가 요 녀석을 덧셈이니까 교환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환법칙을 써보면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해서 A100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쭉 해서 B10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을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의 100번째까지 합을 S100이라고 불렀으니까 얘가 S100이 되는 거고 얘가 T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P100이라는 녀석은 S100 더하기 T100이 되는 걸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100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P100은 2분의 항의 개수 100 P1 더하기 P10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 P100을 우리가 CN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니까 얘가 A100 더하기 B100이었던 거야. 이렇게 P1은 A1 더하기 B1이었던 거죠. 그리고 P100이 얘였으는 거니까 얘가 1000이었던 거죠.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하면 2000이 될 거고요. 양변에 100으로 나누면 20이 될 거고 얘가 3이니까 얘는 얼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아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야. 너희 거 보면 여기가 6으로 돼 있어. 아 그렇죠. 책으로 보면 너희 게 6으로 돼 있을 거야. 넘겨. 그래서 답이 14인 거야. 그죠? 어떻게 하고요? 이거 작년에도 틀렸었고 앞반에도 틀렸었고 네가 너무 뒤로 가 있어서 그래. 근데 거기서 앉아 있을 거면 왜 이래? 그니까 아예 집중이 잘해야 돼.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의 합 넘겨주세요. 봐. 응? 오늘 22분인데. 자, 1과 12 사이에 n개 숫자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 합이 얼마라고? 그럼 우리 얘 지금 항의 개수 몇 개야? n 플러스 2개죠. 네. n 플러스 2개잖아. 그러면 합이 78이라는 얘기는 an 플러스 2라는 요 녀석이 왜 an 플러스 2야? sn 플러스 2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이 2분의 n 플러스 2에다가 첫 번째 항 얼마? 1 마지막 번째 항 얼마? 이렇게 구하시면 얘가 78이라는 얘기인 거죠. 요거 먼저 약분할까? 13을 약분하면 얘가 얼마니? 16인가 6? 2를 곱하면 얘가 12가 되는 건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13으로 먼저 약분하니까 6이 됐고 2하고 6 곱하니까 12가 되고 그러면 n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n이 10인 거야.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D12라는 녀석은 1 더하기 n-1에 얼마가 되는 거지? D가 되는 거죠. 이거 플러스야.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잖아. 근데 n이 얼마였으니까? 10이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11D가 되는 거고 걔가 12인 거죠. D 얼마?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주세요. 시간 없어. 넘겼는데. 자, 부분합이 주어진 등차수열의 합. 부분합이라는 건 이런 거죠. 봐봐. 내가 A1, A2, A3, A4, A5, A6, A7, A8, 뭐 A9 이런 식으로 이따 쳐보자고. 얘가 지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 묶어.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이 녀석의 합, 이 녀석의 합, 이 녀석의 합, 이 녀석의 합도 등차수열을 이룬다. 뭐 당연하겠지. 얘가 지금 A1 더하기 D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얘가 2A1 더하기 D가 되는 걸 거고. 맞죠? 얘는 2A1 더하기 2D 3D 하니까 얘가 5D가 되는 거겠네. 이렇게. 얘는 2A1에다가 4D 5D 하니까 얘가 9D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 개씩 더한 녀석들을 봤더니 얘가 지금 얼마씩? 4D씩 늘어나면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됐어? 자, 다시. 이번에 내가 3개씩 묶어볼게. 3개씩 어떤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똑같은 개수씩 묶어 나가면 그 녀석들의 합도 뭐가 된다? 등차수열이 된다. 내가 이 녀석들은 몽땅 다 더하면 3A1 더하기 D, 2D 해서 얼마? 3D. 얘를 더하면 3A1 더하기 3D, 4D, 5D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12D? 맞아? 이거 더하면 3A1 더하기 얼마? 21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얼마씩 늘어나? 9D 이렇게 늘어나네?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차례대로 몇 개씩 이렇게 탁탁탁 묶어나면 그 녀석들의 합도 뭘 이루게 된다고? 등차수열을 이루게 된다고. 합이. 그러면 두 개씩 묶었을 때는 4D씩 늘어나고 3개씩 묶었을 때는 9D가 늘어나네? 그럼 4개씩 묶으면 잘 생각해. 2개씩 묶으면 2D. 3개씩 묶으면 2개씩 묶으면 4D. 3개씩 묶으면 9D. 4개씩 묶으면 16D. 생각해봐. 내가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4개씩 묶어볼게. 4개씩 묶으면 이만큼씩 묶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맞아? 여기서 올라갈 때 몇 D 커져? 4D. 4D가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16D씩 커지겠지. 4개씩 묶었을 때. 그럼 5개씩 묶으면 25D. 6개씩 묶으면 36D 이렇게 커져 나간다는 얘기야. 됐지? 자, 넘겨주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합이 130,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합이 435, 10번째까지 435. 그러니까 보통 할 때는 얘를 문제 이렇게 풀어요. SO는 2분의 5에 2A1 더하기 4D가 130. 양면에 2 곱하고 5로 나눠서 A하고 D에 대한 식 하나 만들고 S10은 2분의 10에 2A1 더하기 9D가 435. 그래서 양면에 2 곱하고 5로 나누고 2 곱하고 10으로 나눈 다음에 A하고 D에 대한 관계식 찾아서 연립방식 푼다고. 그게 너희가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거죠. 근데 얘를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합이 얼마래? 요만큼의 합이 얼마래? 그럼 요만큼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얼마야?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 305죠. 근데 얘가 지금 몇 개씩 묶은 거야? 5개씩 묶었지. 그럼 여기로 넘어가는 공차가 얼마라는 얘기야? 25D라는 얘기인 거지. 얘에서 얘 빼면 얼만데? 175가
25D가 되고 D가 165인데요. 그래서 D가 얼마? D가 5인 걸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죠? D가 5인 걸 구해놓고 나서 첫 번째 항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디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D 값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나오면 설명해 주긴 할 건데. 자, 넘겨주세요. 등차 수열과 배수의 하 넘겨주시죠. 100 이하의 자연수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3으로 나눠서 남는 수의 합을 물어봤잖아. 그럼 첫 번째 숫자가 누구야? 1. 두 번째 숫자는? 4. 그러면 결국은 AN이 어떻게 되는 거지? 3n 마이너스 이제 AN은 3n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 녀석을 가지고 100 이하의 모든 숫자에 대해서 얘를 계산해 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A1은 얼마가 되는 걸 거고 1이 되는 거고 A2는 4가 되는 걸 거고 A3은 얼마가 되니? 3 집어넣으니까 7이 되는 거고 쭉쭉쭉 해서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34 집어넣으면 딱 100 되는 거잖아. 그럼 A34가 얼마라는 얘기야? 100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네 싹 다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2분의 34 1 더하기 100이니까 101 17 1100 1717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아니 한 문제 더 하자. 넘겨주세요. 봐봐. 너 뒤에 기아 있나?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 요거까지.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인데 요것도 잘 생각해봐. 봐봐. SN이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 n에 대한 2차식인 거지. SN이 지금 n에 대한 2차식인 거지.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인데 그러면 결국 얘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차 함수일 때는 x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지니까 꼭 시점의 좌표가 딱 정수가 아니어도 돼. 맞지? 근데 SN에서 저 n이라는 녀석은 자연수 범위에서 있는 녀석이잖아. 맞아, 자연수 범위에 벌써 책을 따고 그래. 자연수 범위에 있는 이런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n이 5일 때 만약에 얘가 32다 이러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게 맞지. 근데 문제는 얘가 n이라는 녀석이 얘가 3분의 4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3분의 4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누구야? 1인 거지. 1. 1이 2보다 더 가깝잖아.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 거야? 1일 때 갖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녀석이랑 똑같이 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결국 원래는 n이 세모일 때 얘가 최대값이나 최소값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요 녀석이 0이 되는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 자연수 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놓고 그 녀석한테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아서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넘겨주세요. 잠깐. 왜? 됐어요. 응.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서 나는 그래서 SN을 이렇게 써볼 생각이에요. SN은 n의 제곱에다가 맞죠? 공차가 2니까 2의 절반인 n제곱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돼야 되니까 얼마? SN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끝났네. 320 얘 얼마니? 18을 제곱하면 얼마니? 324. 320 맞아요. 맞아? 324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맞죠?
n제곱에 마이너스 36n 더하기 324니까 빼기 324. 그럼 n이 얼마일 때? n이 18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24를 간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문제 풀면 되고 하나만 넘겨 빨리. 얘가 정수가 아닐 테니까 어차피 푸는데 1분도 안 걸려. 됐지? 하나 더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현진아. 아무 문제나 하나 더 풀어주려고 하는 거지. 빨리 위로 넘겨봐 빨리. 위로요? 위로. 아까 내가 원래 풀었던 그 다음 문제 한 문제만 넘겨. 봐봐. 이거 빨리 이거 풀고 끝내면 되지, 그지? 그럼 난 빨리 얘를 갖고 뭘 구할 수 있어? SN은 구할 수 있잖아. 얘가 마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 n제곱에다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얼마가 필요해? 2분의 53 n 이렇게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제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런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내면 n의 제곱이 될 거고 3분의 53n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맞지? 나는 요 녀석을 뭐 할 거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지. 나 실제로 그거 필요 없어. 절반의 제곱. 그럼 이제 요 녀석의 절반을 내가 해보면 축의 방정식이 얼마니까? 내가 필요한 건 요 녀석의 축의 방정식이야.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a분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맞아?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53인 거죠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6분의 53인 거죠. 얘한테 가장 가까운 자연수 누구야? 얘랑 가장 가까운 자연수 9잖아 9. 9가 6분의 57이고 8은 6분의 48이니까 9가 더 가깝잖아. 여기다 9 넣으면 끝난다고. 이렇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다 안 어려워요.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숙제는 끝까지 다 풀어 갖고 오는 건 불가능하겠지?